농민들은 편호제민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평균적으로 백무, 즉 1경의 토지를 받는 대가로 조세를 전조, 삼부, 구부를 비롯한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과 요역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들이 부담하는 군역과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대 군역 병역 연령은 23살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 장정들은 모두 두 가지 병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둔수이고 하나는 정졸에 충원되는 것인데 각각 1년씩이었습니다. 정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군에서 복무하고 병종을 나누어 훈련했습니다. 둔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수도 또는 왕국의 도성을 지키는 위사와 변경의 군에서 수자리하는 둔졸이 있었습니다. 복무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소집되어 수시로 복무할 수 있는 의무는 남아 있었고 56세가 되어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역의 복무 가운데서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나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역 이외에 요역이 있어서 해마다 군현 정부를 위해서 1개월씩 일을 해야 됐으며 복역자를 갱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56세가 되어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를 지키는 군대도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삼보 지역 즉 장안을 중심으로 한 경조윤, 좌풍익, 우부풍 지역을 삼보라고 합니다. 에 주둔하여 수도를 지키는 북군과 궁성과 관청을 지키는 남군이 있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의 명칭은 한해 장락궁, 미양궁이 모두 장안성의 남쪽에 있어서 궁정을 호위하는 군대는 성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군이라고 불렸고 성을 지키는 군대 중심은 성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군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위사는 남군의 사병을 뜻하며 삼보 이외 각 군의 남성들 가운데서 순번에 따라서 차례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사는 선발을 거쳐서 차출되었으므로 모든 남성들이 위사로 충원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사로 충원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졸로 충원되었습니다. 북군의 사병은 삼보의 남성들 가운데 순번에 따라 차례로 충원하되 정졸의 복역이었습니다. 왕국의 위사는 본국의 도읍에서만 복역하고 장안에서는 둔수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에 주둔하는 수졸은 대체로 반동, 즉 황하 중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소수의 해당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졸은 변방의 요새 지역을 방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졸에 복무한 남성들은 각 현으로부터 군에 모여서 병종에 따라 훈련했습니다. 당시 병종은 보졸, 제관, 제관은 정선된 보졸을 뜻합니다. 기사,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죠. 누선사, 수군입니다. 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종은 당시 그 지역의 자연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예컨대 서북 지역에는 말이 산출되므로 그곳의 남성들은 기병 즉 기사에 편입되었고 평원과 산악 지역에 있었던 남성들은 대부분 보졸과 제관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 해안 지역과 장강 유역의 호수 지역 즉 여강군, 단양군, 회계군 사람들은 주로 누선사 즉 수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각 군의 정졸은 태수에 속하고 도위가 지휘 감독했습니다. 매년 8월 태수와 도위가 각 현의 장관과 승위를 회동하고 검열하면서 도하를 평가하는데 이를 도시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과목은 주로 활쏘기이고 기타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물에 가까운 지방에서는 수군 연습을 시키고 변방에 있는 지방은 태수가 기마대를 인솔해서 변방을 순행했습니다. 왕국의 정졸은 상에 속하고 중위가 인솔했습니다. 면역에 대한 고정된 규정은 없었으나 약간의 면역 규정이 있었으며 황제가 수시로 조령을 반포했습니다. 면역 조건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즉 해제 때 질 100석 이상의 관리로서 부모 처자와 함께 살거나 혹은 장군, 도위 2000석을 지낸 사람은 이런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밖에 종실, 관내후, 박사 제자원 등을 군역에서 면제하는 조서와 명령이 여러 차례 반포되었습니다. 둘째,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제 때에는 효제 역전 한 대의 선거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응시했던 사람들의 군역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전한 원제 때에는 한 가지 경에만 능통한 유학자들도 면역, 즉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이 있는 사람도 면역되었습니다. 예컨대 고제 때 한 고조 유방을 따라서 촉 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진을 항우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던 이천석 관리는 대대로 면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평성의 싸움에 참가했던 리졸은 중신토록 면역한다고 했습니다. 전한 선제 때에는 곽강의 후손을 면역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면역될 수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나이가 90세 이상이면 아들이 하나이거나 신체가 작고 질병에 감염되면 모두 면역할 수 있었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이런 군역이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좀 달랐습니다. 광무제는 건무 7년 즉 기원 후 31년 국가가 양성하고 있는 정병이 너무 많아 다시 징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를 없앴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거는 군태수가 관내에 있는 남성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군을 없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각지에 있는 장정의 군적은 여전히 취소하지 않고 유사시 징집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군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었으나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군사들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군 도의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각 군국의 병무 행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내군에 한정된 것이고 변군 지역에서는 도의와 도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병역의 의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이 부담했던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초 전조의 세율은 15분의 1이었으나 경제 2년 즉 기원전 115년에 30분의 1로 고쳤습니다. 무제 때에는 비록 적지 않은 새로운 세금을 증가시켰으나 전조는 여전히 30분의 1을 유지하여 전한 말년까지 더 이상 증세하지 않았습니다. 후한초에 전쟁이 번번이 일어나자 전조는 한 번에 10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건무 6년 즉 기원 후 30년 이후 군인의 수를 크게 감원하여 국가 재정 지출이 줄어들자 다시 30분의 1로 내렸고 후한 말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제와 영제 시대의 세율은 비록 전과 같았으나 환제는 165년 군국에 토지가 있는 자에게 1무당 10전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영제 중평 2년 즉 185년 1무에 또 10전씩을 부과해서 군실의 수축 비용에 충당했습니다. 헌제 초년 전국의 혼란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204년 조조가 하북을 평정하고 국내가 조금 안정되자 조세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즉 전국의 토지의 무마다 속 4승을 내도록 하고 호마다 견 2필, 면 2근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호조라고 하며 이 호조는 납부하는 수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위진남북조 시대의 기본적인 조세징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당대 조용조 제도의 선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전한의 전조는 대부분 30분의 1로 세율이 가볍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일반 전농들 즉 소작인들은 공조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또 소작료 즉 사조를 토지 주인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전한 시대에는 이러한 소작료 세율이 50%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정세랑 인구세인데 3부와 9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부는 성인의 인구세 즉 인두세로서 과세 표준은 15세부터 56세까지의 성인들에게 부과합니다. 3부는 한 고조 4년 즉 기원전 203년 시작되었는데 군국의 명령을 내려 사람마다 1년에 120전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산이라고 합니다. 이 매 산마다 63전은 대산홍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과 노비들에게는 배를 징수했습니다. 이 세금의 용도는 전쟁용으로 무기를 만들고 수레와 군마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한 해제 때에는
3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반드시 오산, 즉 600전을 부과했습니다. 예전에 미혼 남녀가 조세 부담이 심하다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결혼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결혼세가 생긴 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데, 로마가 아니라 이미 한때에 이런 결혼세가 있었습니다. 30세 이상의 여성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인두세의 4배를 더 내게 했던 거는 그 전에 빨리 시집가라고 하는 조치였죠. 전환 문제 때는 산부를 40전으로 내렸습니다. 그 이후 무죄 때는 다시 120전으로 증가시켰고, 그 후 전환 선제 성제 때에는 이 액수를 줄였습니다. 후한에서도 산부를 징수했는데 새 액을 감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120전을 징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부는 미성년자에 부과했던 인구세, 즉 인두세인데, 처음 규정은 3살부터 14세까지 해마다 한 사람당 20전씩 부과했습니다. 전환 무죄는 또 3전씩 증가시켰고, 전환 소재와 선재 때에는 여러 번 감액했습니다. 전환 원제 때의 공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부를 과세하는 나이를 7세에서 14세까지로 단축했으며, 후한 시대에도 계속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당 적으면 20전 전후, 일반 성인들은 120전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당시 한대의 농민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했습니다.